한밤중 파기름 향 한 숟갈, 그 작은 행복조차 주위와 마주쳐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늙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제가 왜 모든 게 갖춰진 실버타운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엔 돌아와 집을 다시 설계하는 행동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표준의 안심이 주는 안정도 고마웠지만 제 작은 기쁨들이 숨 쉬려면 제 리듬과 골목의 온도가 필요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에 사는 70살 프리랜서 번역가 김은아입니다. 반려견 미미와 덜 외로운 관계를 꾸미며 살고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이야기가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 입으로 제 노후를 정해보려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고 이제는 강아지 미미와 둘이 사는 70애나. 두려움도 욕심도 내 것이니 선택도 내 것이겠죠. 화면 너머에서 제 얘기를 듣는 분들 잠깐만 제 아침으로 들어오세요. 아침 7시 동네 빵집 셔터가 덜컥 올라가요. 갓 구운 식빵이 호흡하듯 김을 내뿜고 유리 진열장엔 밤새 맺힌 물방울이 또르르 미끄러집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말해요. 오늘은 버터로요. 입은 익숙하지만 마음 한쪽은 묵직해요. 가방 속에서 실버타운 안내 책자가 종이 냄새를 풍기며 마치 결정해 하고 옆구리를 툭 찌르는 것 같거든요. 지난 봄 비 내리던 날이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 계단을 오르다 발이 살짝 미끄러졌죠.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몸이 앞으로 쏟아지고 세계가 짧게 뒤집혔어요. 층계참의 차가운 바닥, 엉킨 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통증. 그렇게 저는 한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길었다고 하면 길고 짧았다면 짧은 시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기계음이 일정하게 박자를 찍고 밤마다 천장이 하얗게 눈을 감게 하죠. 아들은 새 식구와 살림을 꾸리느라 바빴어요. 회사도 멀어서 면회 시간은 짧았고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아들의 얼굴은 늘 급했고 눈빛은 늘 다정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를 여러 번 말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팔목에 주사 바늘과 기계음이 대답 대신 돌아왔어요. 옆 침대 환자는 자주 바뀌고 간호사 발소리는 일정했죠. 미미는 지인의 집에서 지냈는데 여러분, 그 작은 발소리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집이라는 게 결국 발소리의 리듬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온 집은 그 사고가 난 바로 그 집이었어요. 계단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욕실 문턱은 이상하리만치 더 높아 보였죠.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괜찮다는 제 말은 점점 가벼워지고 안전이라는 단어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우편함에서 반짝이는 브로슈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영장, 도서관, 24시간 케어, 반려동물 동반 가능. 낙상 예방 강좌, 미끄럼 방지 바닥. 제가 필요한 건 이런 종류의 구체적 안심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눌렀습니다. 엄마, 왜? 어디 아파? 아니, 아프진 않아. 있잖니, 계단 거의 없고 손잡이가 잘 돼 있는 데가 있다네. 미미랑 같이 들어갈 수 있대.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 아들이 한숨처럼 말했어요. 엄마, 병원에 자주 못 가서 미안했어. 진작 말했으면. 괜찮다. 이건 내가 선택할 일이야. 너 바쁜 거 알아. 엄만 덜 미끄러지고 덜 넘어지고 덜 불안한 데서 살고 싶다. 제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을 저도 들었어요.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죠. 엄마가 편하면 난 마음이 놓여.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큰 결심은 늘 사소한 것에 발이 잡혀요. 그런데 견학을 가보니 마음이 반쯤 풀렸습니다. 복도는 넓고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돼 있었고 손잡이는 허리 높이에 자연스럽게 닿았어요. 바닥은 번들거리지 않는 윤기, 딱 미끄럽지 않은 그 느낌. 엘리베이터는 조용했고 도서관 한켠에는 끈에 매달린 돋보기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공지판엔 낙상 예방 강좌 옆에 반려동물 산책 모임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요. 미미와 같이 살아도 된다. 는 말 한 줄에 제 마음이 절반은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꺼냈어요. 보증금, 관리비, 식비, 프로그램 회비. 숫자와 숫자가 만나 합을 만들었고 불안과 안심이 또 다른 합을 만들었죠. 통장은 가벼워지겠지만 밤이 무거워지지 않는다면 그 값은 비싸지 않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비용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투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는 건 물건이 아니라 구조라는 걸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마음 어딘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체험이 아니라 살기의 체크. 병원의 하얀 천장 아래에서 배웠던 결론, 이 나이에 이사를 택하는 건 무모함이 아니라 현명함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짐을 싸는 밤, 주방 칼을 천으로 감싸고 서랍 깊숙이 있던 레시피 메모를 한 장씩 쓸어봤어요. 혼자 먹기엔 큰 냄비를 꺼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죠. 남편이 좋아하던 무채국, 아들이 떠나기 전날 밤 끓여주던 김치찌개. 식탁은 세 사람이 앉던 의자가 2개로, 2개에서 하나로 줄더니 이제는 나와 미미 자리만 남았어요. 창틀에 걸어둔 미미 목줄을 챙기자 달그락거리는 금속 소리가 방 안에 퍼졌죠. 가자, 미미. 이번엔 계단 없는 집이야. 제가 낮게 말하자 미미가 꼬리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득히는 가볍고 문은 부드럽게 열렸어요. 첫날 직원분이 필요한 것만 짚어주더군요. 비상벨, 야간 순찰, 미끄럼 방지 매트. 저는 욕실 손잡이를 쥐어보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어요. 만약에 순간을 붙잡아줄 손잡이가 있다는 사실. 한 번 넘어진 몸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온도였던 거죠. 밤이 되자 유리창 밖도시 불빛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침대는 단단하고 베개는 목을 제자리로 돌려놨죠. 저는 커튼을 살짝 잡아당기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잘 온 거야. 미미는 제 발치에 둥글게 말아 누웠고 그 꾸벅꾸벅 고른 숨이 이 방을 금세 집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옆자리 이웃이 말을 걸었어요. 여긴 커피가 지네요. 우유 좀 타서 드세요. 그 별것 아닌 한마디가 낯설음을 덜어줬죠. 우리는 약 먹는 안과 반려동물 습관을 이야기하며 금세 이웃이 됐습니다. 복도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글귀가 참 좋았어요. 천천히 가는 것도 도착이다. 병실에 밤을 지나온 제게 꼭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표도 벽에 붙였어요. 수영 강습, 독서 모임, 야간 영화. 그리고 빈칸도 일부러 남겼습니다. 노후는 빽빽한 스케줄이 아니라 여유와 리듬의 조합이라는 걸 이제 배워야 하니까요. 저녁 무렵 미미와 산책을 나가면 경사로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벤치마다 손잡이가 있더군요. 저는 리드줄을 더 짧게 감싸 쥐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덜 넘어지면서 살 거야. 그날 밤 아들에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언제든 불편하면 말해. 자주 갈게. 저는 답장을 천천히 썼죠.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바빠도 엄마는 여기서 안심하고 잘 산다. 말끝이 단단해졌어요.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식이 꼭 참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안전한 구조 속에서 나를 돌보는 일이 결국 모두를 가볍게 한다는 것도요.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계단에서의 추락이 무서웠다면 오늘은 새로운 리듬에 내가 익숙해질 수 있을까를 걱정하죠. 익숙해짐은 서두르면 쉽게 닳아요. 그래서 저는 느리게 그러나 꾸준히 가보려고요. 밤에 깨면 먼저 불을 켜고 발밑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한번 잡아봅니다. 그런 작은 의식들이 제 호흡을 고르게 합니다. 이렇게 저는 어디에서 늙을지 제 입으로 말했고 제 발로 들어왔습니다. 병실의 고요를 지나 여기에 고요에 닿았죠. 이곳에서의 늙음은 퇴장이 아니라 다음막의 시작이에요. 안전을 발판 삼아 일상의 기쁨을 더 높이 들어올리는 연습. 그리고 남편 사진에게도 어제의 저에게도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괜찮아. 잘 온 거야. 시간이 지나고 저는 반짝임 속에서 사라지는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기로 했어요. 입주 첫 주 로비 문이 열리자 라벤더와 바닐라 사이 어딘가에 향이 훅 들어왔죠. 오래된 불안이 잠깐 눕는 냄새랄까요. 그때 저는 어깨를 펴고 걸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점심 12시부터 2시, 저녁 6시부터 8시. 저는 그 시간표를 휴대폰 배경으로 깔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이 리듬에 맞추면 되지. 첫 주는 솔직히 쉬웠어요.
수영장 물은 적당히 따뜻했고 도서관 의자는 등을 부드럽게 받쳐줬거든요. 반듯한 날들을 서랍에 차곡차곡 넣듯 모았죠. 둘째 주가 되자 공지사항을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공용 다이닝은 스마트 캐주얼, 슬리퍼 금지. 객실 내 취사는 소형 인덕션만, 강한 냄새에 조리는 자제. 반려동물은 식당과 수영장 출입 불가. 다 맞는 말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1시쯤 파기름 살짝 내서 계란을 볶는 그 작은 행복 있잖아요. 그건 어디에 둬야 할까요? 셋째 주, 저는 다이닝 문 앞에서 멈췄어요. 린넨 원피스에 잘 어울린다고 믿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안내 직원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길은 단단히 막혔습니다. 저는 웃으며 방으로 돌아가 운동화를 신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로 발바닥이 유난히 조심스러워졌죠. 이곳은 내 집 같지만 공공의 집. 흘러내린 편안함은 문 앞에 벗어두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몸이 먼저 배웠습니다. 한 달째 새벽 아주 약한 불에 팔을 올렸어요. 향이 막 올라오자마자 불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었죠.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더니 노크. 고객님, 야간에는 강한 조리 향이 다른 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낮고 공손한 목소리. 저는 미안하다고 여러 번 인사했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두 손으로 허공의 고소함을 휘저었어요. 행복이 너무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둘째 달 미미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비혼인 이웃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저는 안녕하세요. 오후에 앱 알림이 떴습니다. 반려동물 민원 접수, 혼잡 시간에는 비동 후면 엘리베이터 이용 권장. 알겠습니다를 눌렀고 그날부터 우리는 뒷문을 더 자주 썼어요. 미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꼬리를 흔듭니다. 저는 미미에게 말했죠. 우리 조금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도 길이니까. 3달째 저는 커뮤니티 보드에 조용한 독서 모임 전단을 붙였어요. 2권의 신청이 들어와 마음이 설렜는데 곧 운영팀 연락이 오더군요. 공간 사용은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은 표준 운영안을 따라야 한다고요. 저는 서류를 작성하고 일정표를 맞췄지만 그 사이 2분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단을 떼면서 중얼거렸죠. 여기는 자율보다 관리가 먼저구나. 틀리진 않지만 참 낯서네. 다이닝의 대화는 많아도 깊이가 일정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자녀분은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프리랜서 번역을 하고 시장 구경을 좋아하고 엄마에게 국을 끓이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날은 말들이 부드럽게 흘렀고 어떤 날은 제 말이 공중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그럴 땐 물컵을 길게 마십니다. 물은 늘 제자리에 있거든요. 저는 그 안정으로 제 마음을 다시 세워두었죠. 어느 수요일 공지가 떴어요. 다음 분기부터 식비 단가 조정, 물가와 인건비 상승 반영. 문장을 3번 읽고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의 사정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주에 들려온 소문이 마음을 툭 건드렸습니다. 운영사가 바뀔 수도 있대요. 직원들의 표정은 그대로인데 로고만 바뀔지 모르는 세계.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안정은 시스템에서, 평안은 리듬에서. 나는 지금 안정 안에 평안 밖에. 그 주말에 복도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옆층 어르신이 현관턱에 발이 걸려 살짝 넘어지셨거든요. 직원분들이 정말 재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훈련된 손놀림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제 안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고 다음 날 엄마 집으로 가서 현관턱을 밟아봐. 턱은 여전히 턱이고 밤 조명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마음이 두 칸으로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넷째 달 무릎이 또 제 방식으로 말을 했어요. 재활실 트레이너가 스쿼트 각도를 잡아줬고 확실히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시간표가 제 하루와 자꾸 어긋났어요. 오전 10시 그룹 운동은 병원 예약과 겹치고 오후 3시 명상은 번역 마감과 충돌했죠. 저는 자꾸 지각했고 지각한 제가 저에게 민망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잘 짜인 리듬은 아름답지만 제 생활과는 늘 반 박자씩 어긋났어요. 비 오는 화요일 밤 저는 결국 팔을 썰었어요. 비가 오면 국을 끓이고 싶거든요.
아주 약한 불에 조심조심 기름을 데우고 조용히 팔을 볶는 순간 화재 감지기가 띠하고 울렸습니다. 금세 껐는데도 노크가 이어졌죠. 고객님, 야간 취식은 안내 범위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불을 끄고 싱크대에 팔꿈치를 올린 채 한참 서 있었어요. 왜 내 작은 기쁨은 늘 주위와 만나야 할까요? 저는 그날 속으로 아주 조용히 울었습니다. 5달째 결정의 문턱이 선명해졌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추가 공지가 올라오고 공용 공간 이동 동선이 더 제한되었어요. 노인과 동물을 위한 배려라는 설명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지만 우리 저녁 산책은 단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같은 시각 식비 인상 확정 공지도 떴죠. 사소한 불편들이 숫자와 더불어 무게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 밤 잠이 오지 않아 메모장 한가운데 크게 썼습니다. 주소가 아니라 리듬과 관계. 그리고 한 줄 더. 나는 여기서 못 늙겠다. 적어도 지금의 나로는. 다음 날 저는 관리사무소에 내려가 퇴거 절차를 물었습니다. 서류는 몇 장, 점검은 몇 항목. 직원은 친절했고 저는 여러 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가벼움이 꼭 기쁨은 아니었어요. 다만 다시 어딘가로 걸어가야 한다는 신호였죠. 이곳에서의 5달을 마음주머니 깊숙이 접어넣었습니다. 배운 것, 놓친 것, 지켜야 할 것의 목록과 함께요.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아갈 집, 진짜 내 집으로. 반짝임 속에서 지워졌던 제 작은 기쁨들을 하나씩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요. 규정은 벽처럼 곧게 서 있고 저는 그 벽에 잠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벽은 차갑지만 반듯했어요.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가끔은 기대어 울고 싶었죠. 그 울음이 마르면 저는 다시 끈을 묶고 제 속도의 걸음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천히 숨. 괜찮아요. 저는 제 리듬을 다시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국 이사를 나왔어요. 박스에 크게 썼죠. 주방, 취사도구, 미미. 글자가 조금 흔들렸지만 그건 떨림이 아니라 결심의 진동이었어요. 퇴실 점검표에 사인하고 직원분들께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비 향기가 층층이 옅어질 때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짐 열쇠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건 내 리듬의 온도야. 그렇게 속삭였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구조부터 확인했어요. 문턱을 손으로 눌러보고 욕실 바닥을 맨발로 살짝 밟아보고 조명이 밤에 얼마나 부드럽게 켜지는지 각도를 재봤죠. 시공팀과 마주 앉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현관 손잡이 하나 더, 욕실 손잡이 2개는 튼튼한 걸로. 미끄럼 방지 코팅, 밤에 발이 닿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간접 조명, 싱크대 높이는 제 허리에 정확히 맞추기. 미닫이문 레일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저는 그걸 인테리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적응. 내 몸과 집이 같은 속도로 늙도록 돕는 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주는 힘도 놓치지 않았어요. 동네 돌봄센터에 가서 물었죠. 응급호출기 설치, 낙상 예방 교육, 방문 돌봄 연계. 상담사와 표를 그려가며 신청 경로, 대기 기간, 본인 부담금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면 막막하지만 알면 쓸 수 있어요. 그 아르마리가 겁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집에도 센서를 달고 밤 조명을 붙이고 문턱을 낮췄어요. 조금씩 준비하자.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때에. 골목에서는 관계를 새로 짰어요. 이웃 6가구와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골목온도. 숫자 대신 촉감을 제목으로 올렸죠.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주 1회 공동 식사를 약속했어요. 반려동물 돌봄 당번. 약 수령 도우미 밤 11시 이후 불빛이 계속 켜져 있으면 톡 한 번. 복잡한 규칙 대신 가볍게 지킬 약속들. 오래 가려면 가벼워야 하잖아요. 주방은 금세 예전에 저를 찾아줬어요. 큰 냄비가 제자리를 잡고 저는 팔을 썹니다. 기름을 두르고 불을 살짝 올리면 지글 소리가 라디오처럼 집안을 채워요. 그 소리는 제게 아침 뉴스보다 더 정확한 신호예요.
지금 살아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이웃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가지무침을 들고 들어옵니다. 저는 콩나물국을 꺼내놓고 말해요. 오늘은 제가 국, 다음 주는 누가 반찬? 식탁 위에는 자랑 대신 사소한 하루들이 올라와요. 약을 깜타시 내려간 얘기, 버스에서 멀미 날까봐 창가에 앉은 얘기, 미미가 기다려를 3초에서 5초로 늘린 얘기.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의 속도에 맞춰 섞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깨달아요. 늙을수록 섞여 살아야 덜 늙는다. 미미와의 산책도 달라졌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돌아갈 필요 없고 뒷문을 찾지 않아도 돼요. 골목 아이들이 미미야 하고 부르면 미미는 메트로놈처럼 꼬리를 흔들어요. 저는 웃습니다. 웃음에는 규정이 없다는 걸 이 골목이 다시 가르쳐줘요. 우산을 빌려주고 배수구 이끼를 긁어내고 초록불을 기다리는 사이 우리는 사소함으로 서로를 배우죠. 누군가 느리면 같이 느려지고 누군가 빠르면 그날만큼은 뒤를 따라가요. 그렇게 하루가 맞물립니다. 여러분, 저는 밤의 루틴도 바꿨어요. 잠들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돌며 손잡이를 한번 잡아보고 발밑 조명이 제대로 켜지는지 확인해요. 물컵은 늘 같은 자리, 휴대폰은 침대에서 2걸음 떨어진 선반. 새벽에 깼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몸이 먼저 길을 기억하게 만드는 연습이죠. 이런 작은 의식들이 제 호흡을 고르게 해줍니다. 불안은 커다란 파도처럼 오지만 저는 그 파도를 컵으로 나눠 담아요. 한 모금씩 천천히. 생활비도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관리비, 식비, 돌봄 서비스 비용, 그리고 우리 골목 공동 식사에 들어가는 장보기 예산까지. 숫자를 맞추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중요한 건 절약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기꺼이 쓰고 어디서 아끼는지 원칙을 세우는 일. 저는 안전과 시간이 남기는 흔적에는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손잡이, 조명, 신발, 매트,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먹는 따뜻한 밥. 거기에 쓰는 돈은 제 내일을 가볍게 합니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밤, 저는 다시 팔을 볶았어요. 이번엔 아주 천천히, 아주 약한 불에. 창문을 반쯤 열고 비냄새와 기름 냄새를 겹쳐 들이마셨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못 늙겠어 라고 말했던 그날은 사실 나는 나로 늙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도망이 아니라 회귀. 주소가 아니라 리듬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구나. 시장에 갔다가 사장님이 지금은 무가 달다며 제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웃었죠. 그럼 이번 주 공동 식사는 무국이네요. 집에 와서 공동 냉장고에 반찬을 나눠 담고 단톡방에 글을 올립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하트가 몇 개 퐁퐁 올라와요. 그 하트들이 저에게는 안전표지 같아요. 여기 있어. 서로 본다. 서로 산다. 여러분, 저는 실버타운에서 배웠습니다. 표준과 체계, 훈련된 도움의 고마움. 그 덕분에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는 법을 알게 됐어요. 동시에 알았죠. 저는 고객보다는 이웃으로 불릴 때 덜 외롭다는 걸. 규정의 촘촘함이 주는 안심을 사랑하지만 제 작은 기쁨들은 그 촘촘함 바깥의 공기에서도 잘 자란다는 거려. 그래서 한동안은 거기서 못 살겠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선택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어요.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냄새, 소리, 손의 온도 쪽으로 핸들을 돌린 것뿐. 마지막으로 제 시간표를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공동 식사. 화요일 시장 장보기. 수요일 병원 방문. 목요일 골목 온도 독서 모임. 금요일 느린 산책. 비 오면 팔을 볶고 맑으면 이불을 털고 추우면 국을 더 끓입니다. 이 시간표는 주소의 다른 이름이에요. 저는 그 위에 늙음을 쌓아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손잡이는 벽에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마침표는 이렇게 찍겠습니다. 오늘도 잘 늙었다. 나답게. 내일 아침, 저는 다시 열쇠를 쥐고 첫 불빛을 켤 거예요. 이 집에서, 이 골목에서, 이 리듬으로. 그리고 여러분께 또 말하겠죠. 괜찮아요. 잘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를 더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잘 도착했어요. 라는 안부 인사와 같습니다. 댓글에는 여러분의 시간표를 한 줄 남겨주세요. 내 월요일은 이렇다. 비 오는 날 나는 이렇게 산다. 처럼요. 그 한 줄이 다른 이웃에게 손잡이가 될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불빛이 켜질 때 가장 먼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늙었습니다. 우리답게 고맙습니다.